아름다운 벨칸토 발성을 갖고 노래하는 훌륭한 테너. 오늘 명불허전인의 주인공은 미국 타임즈에서 찬사를 받은 테너 전승철입니다. 1996년 충남대학교 음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열리는 각종 음악회와 국제 콩쿠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너 전승철입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날 이렇게 귀한 명불허전인에 초대되어서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귀하게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콘서트홀에 도착했습니다. 촬영 장소고요. 저를 도와주실 우리 송혜주 선생님 지금 열심히 피아노 연습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재미있게 대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청자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피러 전이고요. 한국 이름은 전승철입니다. 제가 28년 만에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테너가 네. 성악에서 남성이 내는 가장 높은 음역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테너, 바리톤, 베이스가 있는데 가장 고음 음역대를 맡고 있고요. 보통 하이 C라고 그러죠. 높은 도 음역대까지 낼 수 있는 그런 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 이제 며칠 전 선생님께서 이제 그 귀국 독창회를 이제 가지셨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셨어요. 좀 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네, 준비를 사실 한 12여 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지만 고국에 올 기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제 고향인 특히 대전에 와서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준비해서 오게 됐고요. 28년 만에 제가 노래를 했네요. 고향에서. 네. 그 관객들 반응은 또 어땠나요? 뭐 굉장히 신선했다고도 말씀하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음악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돌아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뭐 부족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고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이제 고향에서 귀국 독창회잖아요, 사실. 뭐 이제 조금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네. 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 느끼는 어떤 그런 좀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28년 전에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장소가 사실 시민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술의 전당이라는 아주 좋은 홀이 그렇게 생겨서 거기서 연주를 했고요. 근데 너무너무 주변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오셔서 정말 좋은 음악을 즐기시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격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번에.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먼 외국 땅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하는데 네.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일단 반주자 선생님하고 물론 전에 6개월 전에 잠깐 만나서 연습을 했지만 3주 전에 와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미국에서 준비 잘 하고 왔습니다. 네. 독창회 이제 프로그램이 총 6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제가 어떤 레퍼토리로 이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한 5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공부한 것들을 제가 공부한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들려드리자 싶어서 그렇게 6파트로 나눴고 그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페라 그 이제 유대여인 사마, 네네. 네, 그다음에 라셀, 시드니 널 내게 보냈을 때,
아, 참 어려워요. 제가 이쪽 분야다 보니까 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 곡은 테너들이 한 번쯤은 꼭 불러보고 싶은 아리아라고 이제 하던데 네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테너가 라시엘한테 부르는 그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음악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그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테너들이 하기 어려운 파트기도 해요. 이런 오페라가. 그래서 저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음악 여정 그런 것들을 음악에 좀 담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어떤 곡이 좀 잘 어울릴까 싶어서 그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렵지만. 저희한테 이제 들려주고 싶은 곡들이 또 있잖아요. 예. 조금 들려줄 수 있나요? 그런 그 다른 곡들도?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LA 타임즈에서 이제 아름다운 벨칸토 발성을 갖고 노래하는 훌륭한 이제 테너라고 칭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이 분야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 뜻을 이제 잘 모르는데 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벨칸토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발성 기법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 뜻대로 이태리 말인데요. 벨이 이제 아름답다. 그리고 칸토는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발성을 가지고 이제 벨칸토 발성이다, 멜로키 발성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멜로키 발성을 공부를 배웠어요. 프랑코 코렐리 선생님하고 멜로키 발성으로 연습을 했고 배웠는데 이제 벨칸토 발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같은 라인이고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발성 기법인데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소리라는 게 듣기 좋고 멀리 가고 전달력 좋은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유명한 테너 분 중에 이제 빈스 콜에게는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완벽한 발성의 테너라고 이제 또 극찬을 이제 받기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실력을 점수로 표현하자면 10점 만점이에요. 실제 이제 밀라노에서 유학을 하면서 졸업할 때 또 10점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밀라노 베르디 콘서르바토리에서 거기서 이제 그 디플로마 시험을 보는데 마지막 졸업 시험이죠. 거기서 이제 받은 거고요. 보면은 한국하고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지만 하루 종일 시험을 봅니다. 디플로마 시험이.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서 10점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만점으로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럽 활동을 하게 된 그 학교에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이태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유럽도 그렇고 테너가 굉장히 귀합니다, 사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기회가 많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중에 좀 언급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프랑코 코렐리? 네네. 예. 그분이 이제 그 파바로티 전에 3대 테너라고 이제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분하고의 또 관계가 또 인연이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이셨고요. 이태리 있을 때 제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마리오 델 모나코 그리고 주제페 디 스테파노 그리고 프랑코 코렐리가 이제 3대 테너로 불려지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실 만나 뵙기도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콩쿨 심사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인사드리고 제 목소리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려서 한번 찾아가게 되었고 연락처를 쉽게 주셨나요, 선생님께서? 사실 잘 안 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왔고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말씀 드리니까 전화번호 주셔서 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네. 한번 들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들어봐 주셨는데 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좋은 얘기는 정말 깨끗하게 잘 배웠다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자기가 스케치하기가 너무 쉽겠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버릇없이 오긴 했지만 너무 모르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이랑 7년을 발성만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국 그 정서상 빨리 졸업하고 한국 가서 빨리 활동하고 싶은데 그렇죠. 7년 동안 발성만 하고 있으면 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올 테니까 발성을 하더라도 좀 한 2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빨리 활동하고 콩쿨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혼나지 않으셨어요?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나고 선생님하고 물론 이렇게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선생님하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레슨비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서 하는 것도. 그런데 다행히 3년째부터는 그냥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나중에는 거의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네. 어딜 가도 쫓아와 주셨고, 예. 제 연주하는 것도 와서 보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분이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너무 그립습니다, 사실. 네. 네. 7년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몇 년까지 같이 이제 배웠나요? 밑에서? 근 4년 가까이 했는데 네.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발성만 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요? 예, 발성만 했고 한국에서는 오페라 아리아까지도 공부를 하고 이태리 유학을 왔는데 아리아는커녕 가곡 한 곡도 불러보진 못했어요, 선생님하고. 일부러 못 부르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기 전에 곡을 자꾸 하면은 다시 옛날 버릇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발성만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네.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이 맞는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셨는데 그때는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죠. 선생님, 아리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저 콩쿨도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모르지만 무대에서 관객들은 너의 마지막 소리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서야지 무작정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선생님께 받은 어떤 그런 이제 학습법을 또 예. 같이 전해 주실 건가요? 물론 지금 학생들은 저보다 더 급하더라고요. 오히려 생각들이 더 멀리 가 있고 뭐 20년, 30년 전에 배웠던 그런 어떤 것보다는 요즘 학생들은 이미 완성돼서 그러니까 저한테 온 친구들도 있고 뭐 다듬어 달라고만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싶은데 더 마음들이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테너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음이 완성되기 전에 그 곡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발성이 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페라를 하게 되면 자기 거보다 더 약간 무리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30년, 40년 노래할 수 있는 커리어를 20년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땐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조언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또 좋은 이제 테너가 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너네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기성세대의 그런 어떤 뮤추얼된 소리, 그러니까 완성된 소리를 자꾸 듣고 흉내를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기는 반음을 올리는데 2년씩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내추럴한 소리, 내 소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꾸 흉내내는 거를 먼저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흉내내는 것보다는 내 소리를 좀 찾고 그 이후에 그런 소리로 갈 수 있게 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이제 또 재능을 인정을 받으셨고 또 이제 수많은 또 무대를 또 했을 거고 네. 그 유럽에서 가장 또 우리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이제 무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그 연주를 했지만 푸치니 페스티벌에 가서 노래했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또 베르디 콩쿠르에 가서 연주했던 것도 있고. 근데 그 야외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 소리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소리가 멀리 전달되기 위한 거를 저희가 이제 연습하는 게 성악이잖아요. 마이크를 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소리가 멀리 뻗지 못하는 소리는 그런 무대에 쓸 수가 없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그거를 조금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도 소리가 좀 잘 빠지게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무대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습하시는 우리 성악도들, 뭐 지금 젊은 친구들 그런 분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들을 때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성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생님께서는 2000년대 이제 2000년부터는 이 미국에서의 그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셨어요. 네네. 예, 주 무대를 미국으로 옮긴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태리에서 한 5년 공부를 하고 제가 디플로마를 받고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식구들이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벌써 한 10년 전에 이민을 와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뵙고 싶고 또 거기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결혼도 거기서 했고요. 미국에서 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활동이 너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큰 공부가 됐기 때문에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더 공부하고 더 활동하고 싶었지만 예. 그 미주 음악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사실 컴페티션 콩쿠르라고 그러죠. 콩쿠르를 그 메트로폴리탄 콩쿠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콩쿠르 서부 지역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결선까지 올라가서 뉴욕에서 매트 무대에 섰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서 그 3대 극장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밍고 선생님이라든지 거기에 그 뮤직 코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레슨도 받고 같이 함께 음악을 공부를 하면서 저 자신도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그 네. 이제 이국 땅에서 이제 긴 시간 이제 유학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정말 저 같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네네. 어떠셨는지. 처음에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이태리, 미국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사실 언어죠. 언어가 제일 어렵고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또 적응해 나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외국 생활을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 28년 만에 왔지만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잘 사셔서 너무 정말 감격스러워요, 제가. 예, 보면서. 네. 성악과 일반 이제 가창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악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벨칸토 발성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성대가 비벼지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목을 열어서 호흡을 뱉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 성악가들 같은 경우에 이 골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내리면서 혀뿔이 내리고 천장을 들고
그래서 입안의 공간, 입 목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열 수 있는. 그랬을 때 소리가 훨씬 열린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열린 소리, 멀리 가는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없이 무대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사실. 예. 인위적으로 이제 가능한가요, 이게? 저희 내렸다 갑자기? 예, 저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네. 저 선생님 얘기가 자기는 내리는 것만 20년을 연습하셨다고 그러고 수저로 저희는 누르면서까지 연습을 했었어요. 혀 뿌리를 눌러가면서 연습을 했었고. 이 세계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K-팝의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어떠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밴드도 했었습니다. 밴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밴드 음악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고 네. 실용음악,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케이팝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사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둘인데 아들들 데리고 케이팝 공연장도 갔었고. 근데 정말 저 커 나올 때는 미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이다 뭐 이런 분들 가수들이 오면은 한국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케이팝 우리 친구들이 오면 미국에서 흑인, 백인, 멕시칸 뭐 전 인종이 뭐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한국인들 빼고라도 너무너무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응원을 드리고 싶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꿈이나 네.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음악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계속 이제 올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 들여놓기가 힘들지, 이제는 자주 올 것 같아요. 너무 반겨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국에 자주 와서 연주하고 싶습니다.